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거제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매각 처리를 요구하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8일부터 노동자들이 남해안 조선 기자재 벨트를 돌며 8일간의 천리길 도보 행진에 나섰는데요. 도보 행진 상황과 지역 분위기 취재기자 전화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표영민 기자, 대우조선 매각에 반대하는 도보 행진단 지금 어디쯤 지나고 있습니까? 네, 지난 8일 대우조선 매각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거제를 떠난 30여 명의 도보 행진단은 통영과 고성 등을 거쳐 현재 함안에 도착했습니다. 도보 행진단은 3일째 계속되는 강행군의 힘든 상황이지만 웃음을 잃지 않은 채 대우조선 매각 반대 구호를 외치며 걷고 있습니다. 경남 조선산업의 사활이 걸린 만큼 행렬이 지나는 곳마다 노동자와 시민, 지역 정치권에서 나와 행진단을 응원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도보 행진이 중간 지점을 통과했는데 남은 일정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도보 행진단은 남은 기간 김해, 양산, 부산을 거쳐 오는 15일 창원 경남도청에 도착합니다. 도청 앞에 8일간의 도보 행진을 마무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인데요. 결의대회에서는 대우조선해양 매각의 부당성과 현대중공업 재벌에게만 특혜를 주는 매각 결정을 원점 재검토해달라고 정부와 산업은행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네, 매각을 반대하는 경남 지역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대우조선해양의 인수합병은 어느 정도 진행됐나요?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은 지난 2019년 본계약 체결 이후 3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그 사이 산업은행은 현대중공업에 현물 출자 투자 계약 기한을 이달 말까지 3차례나 연장해줬는데요. 이처럼 인수합병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유럽연합이 기업 결합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조선소가 인수합병되면 LNG선 전체 생산량의 60%를 차지해 독과점 상한선 40%를 넘어선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싸늘한 지역 여론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에 따른 물량 감축과 구조조정, 기자재 업체의 연쇄 붕괴 등이 우려되는 만큼 정부의 결단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표영민 기자와 함께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막기 위한 지역의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9일 저녁 9시 40분쯤 함안군의 한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있던 50대 남성이 음주운전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 A씨는 창녕군청 소속 청원경찰로 당시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사고 당시 도주했다 50분 뒤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게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지난 9일 오후 4시 20분쯤 창원시 의창구의 한 공사 현장에서 50대 작업자가 흙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동료 2명과 함께 3.5m 깊이의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흙벽이 무너져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료 2명은 먼저 빠져나왔고 A씨는 사고 발생 약 15분 만에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8명, 2시간에 3명. 이 수치가 뭘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하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놀라셨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연간 14,000명에 육박하는 상황인데요. 전체 사망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암과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그 뒤를 이어서 5위, 고의적인 자해, 즉 자살입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대한민국, OECD 국가 평균보다 2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극적인 선택으로 내몰리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걸까요? 가족이나 연인, 또 친구와의 갈등, 직장 문제, 먹고 사는 경제적인 위기,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삶, 신체적 질환 속 그 뒤에 숨겨진 우울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 대부분은 사망 전까지 가족이나 지인 등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또 비극의 장소는 집이 가장 많았습니다. 10명 중 9명은 사망 전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치감, 외로움, 절망감, 무기력감 등 감정 상태의 변화가 그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에서 고인이 보낸 신호를 알아차린 경우는 22%에 그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어때요? 괜찮습니까? 오늘 하루 보고 싶은 이에게 또 지쳐 보이는 누군가에게 안부를 물어봐 주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경남 여성봉사단 창단식이 10일 창원 마산 어시장 공영주차장에서 열렸습니다. 4개 분구와 12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기후변화 위기 대응과 소외계층 지원 등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을 펼치게 됩니다. 봉사단은 창단식에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기살리기 나눔 장보기 행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양산시가 내년에 추진할 주요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습니다. 제안 접수 기간은 13일부터 24일까지이며 양산 시민이면 누구나 시 홈페이지 시민 제안 코너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양산시는 제안된 시민 의견을 담당 부서별로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 내년도 주요 사업 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고성 탈박물관이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인 탈 내려온다, 비비 내려온다를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운영합니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클레이 비비탈 만들기 체험과 영상 교재를 활용한 고성 오광대 속의 탈춤 강습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참여 신청은 오는 24일까지며 어린이집과 초등학생 등 60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합니다. 경남도 교육청이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구매 사전검토제를 시행합니다. 공공구매가 추진되는 분야는 장애인 생산품과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녹색 제품 등 비교적 관심도가 낮고 실적이 저조한 분야입니다. 경남교육청은 이 제도를 통해 500만 원 이상 수의 계약이나 조달 구매 시 공공구매 제품에 해당하는지를 사전 검토해 계약을 요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해 도교육청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과 녹색 제품 구매 실적은 각각 1.91%와 66.1%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지만 장애인 기업 제품과 사회적 기업 구매 실적은 낮았습니다. 2024년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릴 김해 주경기장 공사가 오는 11월 시작됩니다. 김해시는 다음 달까지 주경기장인 김해 종합운동장의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건축공사에 들어가 2024년 4월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김해 종합운동장은 전국체전 개폐회식과 육상경기를 열 주경기장과 관람석, 주차빌딩 등을 갖추게 됩니다. 시는 전국체전 이후에도 공간을 활용해 운영 수지를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